안녕하세요. 하윤선의 슬기로운 보험생활 함께하고 있는 장은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입하고 계신 집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집보험의 올바른 이해와 가입을 돕기 위해서 집보험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집보험은 왜 가입해야 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집보험을 가입할 때 몰기지에서 요구해서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집보험이 왜 사용되는지, 언제 커버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비용으로 생각하고 지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은 아파트 그 리스 오피스에서 요구하는 그 렌털스 보험, 그것도 집보험이라고 하는데요. 그 렌털스 보험을 요구하니까 가입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집을 현금으로 사신, 페이업하신 집은 집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집은 대부분 목조로 되어 있어서 화재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리고 한국보다도 여기는 자연재해가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허리케인도 자주 나오고 그 강도가 세서 집이 완전히 그렇게 파손되는 그런 재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럴 때 집보험이 가입하지 않고 계시다면 누가 이걸 보상할까요? 현금으로 사신 그 귀중한 개인의 재산을 일순간에 날려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집보험은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집보험 왜 가입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집보험에 관련된 용어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집보험의 종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보험에 관련된 용어 드웰링 커버리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웰링 커버리지는 집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집이 완전히 파손됐을 때 집을 다시 짓는 금액을 예상한 것인데요. 집을 다시 짓는 재건축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의 시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는 집의 여러 가지 로케이션이라든가 땅의 사이즈,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밸류를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드웰링 커버리지하고 집의 시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프로퍼티는 집에 있는 내 개인 재산, 소유물에 해당하는 건데요. 옷이라든가 가전제품, 또 가구, 귀중품, 이 여러 가지 개인 소유물에 대한 재산에 대한 커버리지를 말합니다. 보통 드웰링 커버리지의 50에서 60%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덕터블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피해액을 보상하기 전에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덕터블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디덕터블이 낮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적절한 디덕터블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 또는 캐시 밸류, 이것은 퍼스널 프로퍼티를 보상하는 방식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내가 피해를 입을 퍼스널 프로퍼티, 내 개인 재산에 대해서 그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를 선택하게 되면 이 퍼스널 프로퍼티를 지금 구입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는 보상받는 것이고요. 또 캐시 밸류를 선택하게 되면 그 퍼스널 프로퍼티 피해를 입은 물건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고려한 삭감된 금액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를 선택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loss of use, 이거는 집에 어떤 데미지가 피해를 입어서 집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되는 추가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로 인해서 집을 다시 재건축해야 될 때 1년이라든가 6개월 동안 재건축하는 동안 집을 사용하지 못해서 아파트를 렌트한다든가 이럴 때 그 렌트 비용이 바로 loss of use에 해당하겠습니다. personal liability는요. 개인에게 발생하는 타인에 대한 피해 보상, 법적인 책임을 말하는데요. 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보상 책임뿐만 아니라 집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개인에 대한 타인의 보상 책임도 집보험에서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퍼스널 라이빌리티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집에 관련된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그럼 집보험의 종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보험을 상담하시거나 또는 집 융자를 상담하실 때 많이 들어보시는 용어, 해자드 인슈런스라든가 HO3, HO4 뭐 이런 그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해자드 인슈런스는 집보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HO3, 4 이거는 집
보험의 형태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알아두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O3 집보험 형태, 이거는 호모노 팔러시라고 하는데요. 가장 대중적인 일반적인 집보험 형태고요. 커버하는 영역도 가장 광범위하고 넓은 집보험입니다. 보통 화재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집이 파손됐을 때 건물에 대한 피해, 또 personal liability, 또 그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또 personal property, 그 개인의 재산, 이런 거를 커버해주는 광범위한 그 커버 영역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집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HO4, 이거는 세입자 보험, 보통 렌터스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아파트나 집을 렌트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세입자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입니다. Personal property, 개인 재산과 또 personal liability,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보험이고요. 보통 집주인이나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리스 오피스에서 이 personal liability 커버리지를 보험을 가입해 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입자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집주인의 재산인 이 건물은 렌터스 보험에서 커버하지 않습니다. 그 집주인들은 건물주 보험, 랜로드 팔러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 보험을 따로 가입하셔서 건물에 대한 커버리지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HO6, 이거는 콘도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타운하우스나 콘도를 소유하신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입니다. 이거는 유닛 간의 천장과 벽, 그리고 바닥 같은 건물의 내부와 그다음에 personal property, 그리고 personal liability를 커버하는 보험입니다. 콘도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팔러시에서 dwelling coverage라고 하는 건물에 대한 커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콘도 보험에서는 건물 내부에 대한 일부 그 건물 보험만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스터 팔러시에 간혹 가다가 건물 보험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콘도니까 타운하우스니까 HO6 보험을 가입하셨을 경우에 만약에 화재가 났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커버받을 수 있는 곳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콘도나 또 타운하우스에 살고 계신 분들은 HO에 가입하고 계신, 그래서 마스터 팔러시에 드웰링 커버리지가 있는지 없는지, 즉 건물 커버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하신 후 적절한 보험 형태를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집보험에서 어떤 것이 커버되고 어떤 것이 커버되지 않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